한양 어느 골목,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대장간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옆집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끊어지는 소리, 여자의 울음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함께 새를 날랐습니다. 이틀 전부터 기침을 했습니다. 어제 눕더니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했던 사내, 나이 38이었습니다. 38이다. 나보다 10살 많은 것뿐인데. 골목 끝에서 복만이 걸어왔습니다. 곡소리를 들었는지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또 갔구먼. 병원도 못 가보고요. 병원이 어딨어. 해민서는 한양 사람도 못 가는 곳이야. 복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뱃대를 물고 하늘을 봤습니다. 제 냄새와 아침 안개가 섞인 골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평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35세에서 40세였습니다. 양반춤조차 40대 초반을 넘기기 어려웠고 27명의 왕들조차 평균 수명이 겨우 46세에 불과했습니다. 왕도 46세,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원, 따뜻한 궁궐, 그런데도 46세. 그렇다면 저 골목에서 새를 두드리던 사내는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걸까? 게을렀나? 나쁜 짓을 했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골목에. 이웃의 처가 문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미 저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엄마. 돌쇠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새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타딱, 첫 번째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돌쇠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목숨을 이토록 짧게 만들었을까요? 왕도, 양반도, 골목의 대장장이도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양 뒷골목, 해가 지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 돌쇠는 틀무지를 멈췄습니다. 쇳내가 가득한 공기 속으로 그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옆집 안하기 오늘 해산인가 보네. 산파는 왔습니까? 마을 할멈이 들어갔어. 의원은 없어. 복만은 담뱃대를 툭툭 털었습니다.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쪽 방에서 순이가 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이다가 오빠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빠, 저 소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귀는 담장 쪽을 향했습니다. 신음소리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제 냄새와 핏냄새가 골목 공기에 섞였습니다. 집 태우는 냄새도 났습니다. 산파가 무언가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산 건지 죽은 건지. 다음날 아침 골목에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꼰 새끼줄,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았구먼. 둘 다. 다행이네요. 다행인 게 맞아. 아이 낳아가는 여인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돌을 넘겨야 사람 취급을 받는 거야. 그전에는 호적에도 안 올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나중에 짓는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출산 중 또는 직후 사망한 여성들의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왕실에는 산실청이라는 전담 기관이 있었고 최고의 의녀들이 대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왕비와 후궁 중 출산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왕실 자녀 중 30%에서 40%가 5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2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최소 5명이 성인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이 이러했으니 골목의 안악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것은 먼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할머니, 외할머니 세대도 아이를 낳아 방 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금줄을 한번 바라보다 대장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이미 첫 번째 전쟁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복만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광주리도 반쯤 찬 채였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쪽 마을에 마마가 돌았대. 돌쇠는 풀무지를 멈췄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새 집이 비었어. 마마, 천연두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불렀다가 귀신이 찾아온다 하여 마마님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존칭이었습니다. 열흘에 새 집, 한 집에 4-5명이면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천연두 관련 기록은 300회 이상 등장합니다. 평균 3년에서 5년마다 전국적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영조 5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역이 크게 번져 죽은 자가 많았다. 시사율은 20%에서 30%, 10명이 걸리면 두세 명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순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오빠, 마마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 근데 왜 얼굴이 그래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르고 조용했습니다. 이 숨소리가 내일도 들려야 할 텐데. 이름 모를 어느 마을 한 어미가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붉은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징소리와 구슬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는 무당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452년 문종시대에도 왕자들이 연달아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최고의 어이들이 달라붙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열을 식히고 약을 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오직 체력과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쪽 골목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이래 5살.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으면 내가 진작 썼지. 그냥 안 걸리길 비는 거야. 그게 전부야. 돌쇠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새소리가 곡소리를 덮었습니다. 덮이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마마님. 근데 아이는 왜 데려가는 거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병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맞서 싸울 무기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손안에 작은 주사 한 방이 그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돌쇠는 낯을 벼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왼쪽 손목 아래 작은 붉은 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손으로 눌렀습니다. 아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복만이 옆에서 힐끗 봤습니다. 종기네. 그냥 두면 낫겠죠. 그냥 두면 안 돼. 나는 25에 등에 종기가 났는데 2달을 앓았어. 하마터면 갈 뻔했어. 종기 하나로요? 종기 하나로. 복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종기는 작은 혹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붉고 단단합니다. 며칠 지나면 커집니다. 고름이 찹니다. 터지면 더 깊이 파고듭니다.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침을 쓴 바늘도 짜내는 손도 모두 씻지 않은 채였습니다. 세균은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하면 27명의 왕 중 12명이 종기를 앓았습니다. 그중 문종, 효종, 정조가 종기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종은 1659년 얼굴 종기를 침으로 따내다 어이가 동맥을 건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과다출혈로 그날 승하했습니다. 나이 41였습니다. 최고의 어이가 곁에 있던 왕이 그러했습니다. 돌쇠 같은 사람은요? 왕도 종기로 죽는다. 나는 의원도 없는데.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새 피고름이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다. 그 양이 수백 밀리리터에 달했습니다. 정조는 종기가 터진 후 단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이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은 1928년이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128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오빠, 손목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개요. 돌쇠는 소매를 내렸습니다. 순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제발. 그날 밤 돌쇠는 쑥을 태워 재를 만들었습니다. 종기 위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작은 혹 하나. 지금이라면 항생제 사흘이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이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돌쇠는 장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팔 것이 없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올해 수확이 반도 안 됐대. 북쪽은 더 심하고.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재작년도 그랬어. 3년째야.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남은 보리가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셌습니다. 한 달, 잘하면 2달. 겨울이 오기 전에 떨어진다. 이름 모를 어느 마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논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확한 것의 절반은 이미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것으로 5 식구가 버텨야 했습니다. 농부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칡뿌리를 캤습니다. 솔잎을 뜯었습니다. 그것이 이 겨울을 나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종 12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은 자가 해마다 수십만에 이른다. 1670년 경신대 기근이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된 이 기근으로 조선 인구의 상당 비율이 사망했습니다. 실록에는 길에 하사한 시체가 가득하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저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뭔가 하지 않습니까? 왕이 곡간을 열라고 했대. 근데 나라 전체가 흉년이니 곡간에도 없어. 그럼 우리는요? 버티는 거지. 늘 그랬듯이. 공만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양반 가문의 기록을 보면 달랐습니다. 한성의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 약재와 식량을 구했습니다. 창고에 비축한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흉년이었지만 버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은요? 있어, 걱정 마. 없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돌쇠는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아껴야 했습니다. 찬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배고픔은 서서히 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은 빠르게 죽였지만 굶주림은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했습니다. 한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돌쇠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종기가 있던 자리에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쑥제를 바르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다음번에도 운이 좋을까? 골목 안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가마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밑골목 양반나리가 부른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저 의원 말이야. 하루 왕진비가 쌀 2마리래. 쌀 2마리면 우리 한 달 양식인데. 그러니까 저 나리들만 부를 수 있는 거지. 가마가 양반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자기 손목 흉터를 다시 봤습니다. 조선의 의료 체계는 철저히 신분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왕실에는 내의원, 한양 백성에게는 해민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민서조차 한양 부성한 사람들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규정에 따르면 지방 9년마다 의생을 배치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명의 의생이 수십 개 마을을 담당했고 1년에 한두 번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병, 다른 생존.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자리가 정한 것이었습니다. 복만오르는 살면서 의원한테 가본 적 있습니까? 한 번 23세 다리를 크게 다쳤을 때 그때 딱 한 번. 그 이후로는요? 죽으면 죽는 거고. 복만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먼 옛날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까지도 경원 문턱이 높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의원 대신 쑥었습니다. 돌쇠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안 아프면 돼. 아프면요? 버티는 거다. 그것밖에 없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새를 두드렸습니다. 담장 하나 차이였습니다. 의원을 부를 수 있는 사람과 쑥제로 버티는 사람, 같은 골목, 같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한여름 초입이었습니다. 돌쇠는 골목 끝 우물에서 물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출렁이는 물냄새가 났습니다. 맑아 보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항아리를 부엌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이가 바가지로 한 모금 떴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하루였습니다. 물이 있다. 오늘도 살 수 있다. 사흘 후였습니다. 골목 아래 집에서 또 곡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였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탈수가 왔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 모를 어느 골목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흘째 설사를 냈습니다. 먹이면 나왔습니다. 물을 먹여도 나왔습니다. 아비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구슬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멎었습니다. 아비는 그 우물에서 다음날도 물을 길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까요? 여름마다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 왜 여름에 더 심합니까? 더우면 뭔가 번지는 거 아니겠어? 우물에도 음식에도. 우물이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순이가 마신 그 물이었습니다. 맑아 보였습니다.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이 물이 문제인 건가? 매일 마시는 이 물이? 조선시대 한양의 청계천은 상류에서는 빨래를 하고 하류에서는 오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순조 21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도의 역질이 대작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다.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질에 걸리면 하루에 수십 번 설사를 합니다. 탈수가 오고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오늘날은 링거 하나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냥 죽었습니다. 오빠, 물 마셔도 돼요? 돌쇠는 순이를 봤습니다. 땀이 맺힌 얼굴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무서웠습니다. 끓여서 마셔. 오늘부터. 왜요? 늘 그냥 마셨는데. 그냥 끓여.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돌쇠는 물항아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매일 이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매일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을 끓여 마시는 습관이 조선에 퍼진 것은 차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살 여유가 없는 평민들은 그냥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만들어지기까지 돌쇠 같은 사람들이 그 물항아리 앞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복만이 대장간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담뱃대도 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새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어. 죽은 사람들이 나왔어. 누구요? 다 알던 사람들이야. 옆집 사내, 마마로간 아이, 불모서간 노인 다 나왔어. 복만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 그냥 거기 있었어. 조용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무서운 것도 익숙해지는 건가? 이 시대의 죽음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옆집이었습니다. 골목 아래였습니다. 같이 밥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세종 14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90세 이상 노인 수백 명에게 상을 내렸다. 세종 8년에는 나이 100살 된 노인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사는 것이 드물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상을 내릴 만큼. 하지만 그 수백 명은 존재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흉년이 와도, 종기가 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만어른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텼습니까? 별거 없어. 적게 먹고 많이 걷고 화 안 내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혼자 있지 않았어. 네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어. 힘들 때 문을 두드렸어. 누군가 열어줬어. 그게 전부야. 돌쇠는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복만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있지 않았다. 이름 모를 어느 마을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 92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냐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냥 살았지. 죽지 않았으니까 산 거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시대의 장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버팀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버텼습니다. 병원도 없이, 약도 없이 그냥 서로 문을 두드리면서. 나도 버틸 수 있을까? 순이를 지킬 수 있을까? 복만이 일어섰습니다. 담뱃대를 털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돌쇠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깊고 골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손목 흉터를 만졌습니다. 종기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숙제로 버텼던 자리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자리였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운이 좋을까? 그 다음 해에도?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종기를 사흘 만에 낫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마마를 아예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골목 아이가 설사로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면.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사내도 살았겠지. 골목 아이도, 복만어른 등의 흉터도 없었겠지. 그것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불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300년 후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는 것을, 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이 세균을 죽인다는 것을, 그것이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을. 1928년의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 인류의 평균 수명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1920년대 조선인의 평균 수명은 여전히 33.7세였습니다. 1960년이 되자 55세로 늘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100년 만에 2배 이상이 됐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항생제였습니다. 백신이었습니다. 수돗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었습니다. 돌쇠가 종기로 한 달 날았던 것, 지금은 항생제 사흘이면 끝납니다. 순이가 물을 끓여 마셔야 했던 것,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면 됩니다. 골목 아이가 설사 사흘 만에 죽었던 것, 지금은 링거 하나면 삽니다. 만약 페니실린이 300년 일찍 발명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종기로 죽은 효종이 살았다면, 정조가 49세에 죽지 않았다면.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작은 세균 감염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다고,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꿨다고. 돌쇠는 아궁이를 바라봤습니다.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꾸준했습니다. 아직 앉아? 불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는 표정이네. 그냥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생각이요.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약을 평생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만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언 땅이 녹는 소리였습니다. 골목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제 냄살이 들었습니다. 돋겼습니다. 돌쇠는 대장간 문을 열었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쇠를 달궜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골목 끝에서 순이가 물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것이었습니다.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끓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시킨 대로였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순이를 살렸습니다. 오빠, 오늘 뭐 만들어요? 낮 봄이니까 농기구가 많이 들어와. 봄이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래, 봄은 좋다. 돌쇠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쇳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실록이 없습니다. 어느 해에 태어나 어느 해에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전염병이 골목을 휩쓸 때도, 흉년이 2해 연속 찾아왔을 때도, 종기가 손목에 났을 때도, 마시는 물이 독이 됐을 때도 그는 오늘도 망치를 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500년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숫자만 남아 있습니다. 굶어 죽은 자 수십만, 전염병으로 죽은 자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름이 없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돌쇠야, 네, 오늘도 살아있다. 네, 오늘도요. 복만은 웃었습니다. 돌쇠도 웃었습니다. 짤붕은 웃음습니다. 하지만 골목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전염병도, 흉년도, 종기도, 더러운 물도 뚫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감기에 걸려 약국에서 항생제를 샀을 때,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마쳤을 때 돌쇠는 그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골목 끝에서 물항아리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궁이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쇳소리가 봄 햇살 속으로 퍼졌습니다. 돌쇠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오늘의 우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돌쇠의 또 다른 하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의 겨울, 땔감 한 조각으로 버텨야 했던 밤입니다.